안녕하세요. 두 번째 주제인 욕구 STM 강의를 진행했었던 강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공포학과 교양학과 이경채입니다. 제가 사회를 맡게 됐으니까 저 먼저 STM을 하면서 느낀 점이나 추가적인 내용을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에 STM 강의를 진행하면서 욕구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욕망이란 비난받아야 하거나 숨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걸 기본으로 삼고 이를 어떻게 제대로 구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것 같은데 내용적인 측면을 말하기 앞서서 제가 원래 앞에 막 나서서 말하는 걸 진짜 못해요. 근데 색상이잖아. 그러니까 얼굴도 엄청 빨개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노림수. 진짜 약간 부끄러워 막 이런 게 많은데 그래서 막 어릴 때부터 그게 좀 컴플렉스였어요. 얼굴 시뻘개지고 막 그래서 막 처음 STM을 한다고 했을 때 엄청 걱정하고 그랬는데 막 보시면 대부분들 다 학번도 높으시고 뭔가 말도 잘하시고 지식도 많으셔서 좀 약간 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래서 저보다 먼저 하신 이우재님과 팀의 STM을 좀 참고를 많이 해서 대본을 작성했었어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STM 찍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은 덜 떨면서 저들에게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쓴 게 한서였거든요. 실제로 잘 안 나왔던. 아쉬웠다. 그래서 간단한 도식 좀 생각을 해서 했는데 좋은 분들이 댓글로 막 잘 하셨던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셔서 뿌듯했어요. 그리고 이거 또 내용적인 측면으로 살짝 넘어가 볼게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욕심이 되게 많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뭐 학원 다니면 저도 막 간다고 막 빡빡 우기고 친구가 막 중국 간다면 중국 가고 일본 간다면 일본 가고 막 계속 이런 식이었는데 옛날에는 막 욕심 많다 이러면 뭔가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를 여기 서울에 두게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수업을 듣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욕구를 긍정적으로 표출을 하면 개인이나 사회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데 이게 한정되어 있는 자원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하면 될 것인가를 토론을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의견 내시고 싶은 분 있으세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욕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욕구라는 어감 자체도 그렇고 욕구, 욕심, 욕망 이거가 사실 정말 자연스러운 건데 좀 부정적인 어감 자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사회적인 우리의 통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사실 욕구는 개인의 발전과 사회의 진보를 위한 원동력이라고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인간의 욕구가 무한한데 어떤 공동체 속에서 욕구 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욕구는 무한한데 충족은 유한하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충돌 속에서 그런 문제 속에서 욕구와 충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였는데 먼저 욕구 자체를 좀 자제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충족을 자제할 수도 있겠는데 저희 토론에서는 다양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욕구랑 충족 모두가 인간의 발전을 이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둘 다 자제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그 둘 다 보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준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욕구를 가지고 그걸 충족하고자
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실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막상 쉽지 않죠. 그래서 자신의 욕구 충족을 스스로 정리하듯이 상대방의 욕구와 상대방의 욕구 충족을 정리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하지 말고 사촌이 땅을 사게 도와줘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의 욕구와 상대의 욕구와 충돌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같은 목표, 그러니까 욕구가 일치할 때도 있고 충족함에 있어서도 함께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두 분이랑 마케팅 수업을 같이 듣고 있는데 마케팅 수업이 조모임으로 굉장히 진행이 되잖아요. 지금도 물론 굉장히 조모임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실제로 조모임 발표를 할 때 어떤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사례를 분석하고 그걸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 조원들이 분명히 같은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조로서 수업에 대해서. 근데 굉장히 서로의 협력이 필요했던 상황인데 항상 조모임에서는 무임승차, 프리라이더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까 주제에도 나왔던 것처럼 우정과 협력, 진정성 있는 그런 욕구와 충족 관계에서 그 두 가지 우정이랑 진정성을 잘 생각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첫 발표였거든요. 지지난 벌써 3주 됐나? 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충족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서로가 협력을 해서 구체적인 상황은 모두가 각자가 다르지만 공유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정과 협력을 가지고 있었고 잘 해결했던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공감이 되는 주제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호재 씨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STM 촬영할 때 이현창 씨께서 리더와 팔로워의 예시를 들으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때 리더와 팔로워 두 측면에서 모두 진정성을 갖기는 힘드시다고 하셨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되게 많은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리더와 팔로워 모두 진정성을 가진 경우는 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 친구가 지금 회사에서 인턴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대리가 있고 또 그 위에 부장님이 있어요. 근데 항상 그 대리랑 부장님이랑 항상 그 의견 차이 때문에 항상 막그 약간 신경전 그런 것 때문에 막 야근하고 자기는 그런데요. 자기는 밑에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야근하고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낸다고 하요. 그런 거 보면서 약간 그런 사람 보면은 그 대리님이나 부장님이나 둘 다 자기가 살아온 환경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에 따라 자기가 추구하는 진정성이 있는데 그 진정성의 방향이 좀 둘은 달라서 그래서 그렇게 약간 신경전이 있고 그런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약간 다들 진정성을 추구하고 있는 거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아직 뭐 이게 약간의 반론을 하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정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저희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우정이나 협력이나 대화라는 가치를 진정성 있게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그게 맞는 그렇군요. 죄송한데 프렌치 파이 좀 잡아보고. 아유. 맛있었어요. 아 그래요. 자유롭게요. 맛있게 올게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빨리 진행해주세요. 진행 잠깐 진행할게요. 일단 이렇게 저한테 질문이 왔으니까 제 STM 하는 어떤 했던 느낌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이제 STM 하면서 약간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더 드릴게요. 기회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저한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이제 경영학 강의를 듣다 보면 욕구에 대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라든가 이런 거에 배우는데 솔직히 욕구의 충족 방식에 대해서는 거의 처음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솔직히 좀 되게 신선했고 교수님도 이제 진정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욕구의 충족 방식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설명해 주실 때 한 집단 선정에서 이제 한 구성원, 리더가 되는 구성원과 그 구성원을 이제 구성원들 대표하는
진정성을 가진 집단과 비진정성을 가진 집단이 이제 서로 견제하면서 긴장 관계 속에서 이제 사회가 진보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발전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발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경제 발전을 위한 어떤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 어떤 갈등 과정, 긴장 과정을 거쳐가면서 경제를 키워냈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그 진정성을 갖던 사람들이 갈등 과정을 통해서 또 이제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거 보면서 욕망 추구의 진정성이라는 게 어떠한 그 개인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집단에도 이제 적용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STM 하면서 댓글들을 많이 봤어요. 되게 친절하게 써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했는데 근데 뭐 저도 생각을 했죠. 문제점이 뭐가 있었을까라는 걸 보니까 너무 경직됐더라.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답답해. 제가 봐도 좀 답답해 보였는데 그래서 이분들도 답답해 하셨구나. 그래서 다음부터 좀 열심히 잘해봐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댓글도 읽다 보니까 변영진 씨께서 이제 댓글을 하나 달아주셨는데 내용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STM 제가 한 내용에 대한 질문이 뭐였냐면 욕망을 진정성 있게 충족한다면 책임지는 방향이 욕구 충족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문제 하나 적었는데 그렇다면 반문을 하셨더라고요. 책임을 진다면 모든 욕구를 충족해도 되는 거냐 라고 확대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모든 욕구를 충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것도 있고 욕구 충족에 이제 수단이나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둘째로 근데 저는 아마 영지 씨가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모든 욕구를 충족 가능하냐는 게 아니라 어떠한 욕구라도 책임지는 방향으로 간다면 충족해도 되는 거냐라고 아마 작성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쓰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STM에서 약간 앞뒤를 아마 시간 좀 맞춰본다고 잘라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었냐면 책임지는 것을 이제 면접으로 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욕구나 이제 욕구 충족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옳고 그름 우리가 어떤 지혜가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들일 수 있고 그 잣대 내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만을 실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제가 약간 표현이 좀 부족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유, 네. 장소를 한번 옮겨봤습니다. 좋네요. 그러면 이영찬님의 말에 다음으로 네, 말씀해주세요. 예,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 수강을 말씀을 드린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생각하시는 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욕망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다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이 욕망의 충족이라는 개념과 진정성이라는 개념을 동시에 합의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아마 이번 강의를 들어서 다들 처음이셨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욕망이라는 단어가 왜 부정적이었냐면 그 욕망의 충족이라는 걸 되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먹고 자고 뭐 이런 식의 되게 1차원적인 그냥 생리적이고 이런 욕구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그 생각을 해보면 강의를 듣고 나니까 사실 이런 1차원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뭐 사회적인 성공, 뭐 가족의 행복 혹은 미래에 대한 준비까지 그러니까 매우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가 욕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욕구의 충족이 단순히 그냥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무엇보다도 저는 일할 수 있어서 아까 욕망의 절제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고 욕망의 집단화 이런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욕망에 대한 절제라는 것은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없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만약에 먹고 싶은 거를 안 먹고 뭐 자고 싶은 걸 안 자고 놀고 싶은 걸 안 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들 그러니까 단순히 나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1차적인 욕망이 아니고 같은 상위 차원의 욕망 뭐 예를 들어서 먹고 싶은 걸 안 사 먹는 거는 내가 이 돈을 아껴서 저축을 하고 싶다. 내가 지금 잠을 자지 않고 좀 더 높은 일정을 하고 싶다. 혹은 지금 놀지 않고 내가 좀 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좀 더 상위 차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위뿐이지 이것이 단순히 뭐 욕구의 절제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을 하나 얘기하면 이런 생각을 제가 가장 언제 했었으면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고3 때였던 것 같아요. 고3 때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우리가 지금 강의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욕구 충족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쨌든 뭐 재화나 그런 자원 같은 거는 한정되었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단순히 이러한 갈등을 저 사람은 나의 혹은 나의 경쟁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동반자들과 함께 이끌어 나가는 친구 혹은 동지 이렇게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이제 진정성이다라는 강의를 들었었는데 제가 고3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고3들은 욕구가 하나잖아요. 그냥 입시라는 욕구가 있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을 좀 더 약간 라이벌 혹은 경쟁자로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약간 좀 감정도 많이 격해졌던 적도 있었고 진짜 싸움 같은 것도 난 적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그 친구들과 내가 좀 더 이게 협력을 하고 이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고 이 사람들 나의 하나의 파트너 혹은 동반자로 생각했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친구들은 충족되더라고요. 서건대 싫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당시 뭐 대학뿐만이 아니라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이러한 생각을 해보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쉽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졸업반이 4학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은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공모전 같은 것도 많이 준비하고 친구들끼리 교류나 정보 같은 것도 서로 많이 주고받는데 그래서 저는 고3 때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노력들이 좀 더 큰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4학년 그런 얘기들 대표적인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시험 얘기 취업 관련된 얘기를 아니 그냥 편한 대로 하시고. 우선 저는 지금 토론을 준비하면서 욕구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뭔가 하면 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보통 뭔가 성취하고자는 욕구가 기반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당장 피자를 먹고 싶구나. 피자를 내가 왜 먹고 싶을까? 배가 고프니까. 이런 나중 차원이 낮은 욕구도 있고 그리고 내가 신학적 인간하고 왜 수련하는가? 무정말 헤어려고 지식, 올바른 자기 지식을 찾기 위해서나 뭐 이런 고차적 욕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전공 경제학이지만 좀 경제 복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우선 내 사탐으로 이제 경제 공부하시는 분도 많은데 우선 경제학 수업을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모든 이론의 기본이 되는 게 욕구예요. 자기가 뭔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데 그게 이완돼 있으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활용을 할 것인가 이런 걸 배우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학문적으로 욕구에 대해서 들어보면 그건 전혀 나쁘지 않고 정말 당연한 거고 오히려 더 권장돼야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사회에서는 일단 욕자가 들어가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마녀사냥을 보는데 거기서 이제 신도엽 입에서 욕구란 말이 나오니까 저 단어가 좀 그런 의미로 비춰질 수도 있구나 하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내가 가장 추구해야 되는 공천적인 욕구로 결정을 해야 되나 그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준영이랑 비슷한데 욕구가 욕망이 단어가 왜 부정적으로 들릴까 하는데 수면 이런 교수님 말씀하신 자연적 욕구, 초월적 욕구라는 걸 설명하시잖아요. 네, 이제 욕구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 사회적으로 좀 그럴 것 같은데 욕구하면
자연적 욕구가 생각이 나고 자연적 욕구에서도 좀 성적으로 그 성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폐쇄적인 그런 아직 사회의 시선이 있잖아요. 그런 게 원인이라고 생각해야 돼서 욕구 자체를 좀 이렇게 양지화해야 되고 어떤 그 출발점이 어떤 성에 대한 인식을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것인 만큼 또 그 욕구 자체를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진정성 있게 충족하는 게 좋은가 우리 주제에 맞게 뭐 진정성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고 협력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고 그런 부분은 어떤 것 같습니다. 성은 혹시 예를 들어 생각할 시간이 조금만 좀 이따 하죠. 기가 너무 길지 않으셔도 돼요. 길지 않으셔도 돼요. 욕구가 왜 지금 방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욕구가 왜 부정적인 의미를 이렇게 많이 좋아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다섯 가지 욕구 있잖아요. 그걸 이제 좀 보면은 아까 다 개인적인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욕이라는 그 한자 어휘에서도 보듯이 개인적인 거니까 타인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거보다는 좀 더 타인을 위한 욕구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쉽게 떠오르지는 않아요. 지금 타인을 향한 욕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떠셨어요? 되게 좋은데 제가 군대에서 처음으로 헌혈이랑 해봤어요. 네. 이제 훈련소에 있었는데 제가 용산 출신인데 그때 주말이었는데 갑자기 피 뽑을 사람 모집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딱 듣는다가 분명히 피 뽑아 가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안 갔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헌혈하면 뭐 준다라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갔어요. 늦게 좀 간다고 하고 갔는데 그때 또 훈련병이었으니까 이등병도 훈련병이었으니까 그때 토요일 오후 낮 한 2시 어쨌든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헌혈을 누워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해 떠있는데 누워있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헌혈을 하는데 내 피부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했던 기억 때문에 지금 계속 헌혈을 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그 감각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나는 행복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2주마다 매번 2주마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피 뽑는 게 뭐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한 헌혈은 사실 아니잖아요. 뭐 물론 내 의사는 어떤 면에서는 결국에 제 욕구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근데 어떤 봉사의 차원이잖아요. 헌혈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예전에 우리 학교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저기 조혈모 세포라고 있는데 그게 뭐 골수에서 이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혈모 세포가 뭐냐면은 죄송해요. 저 문과들은 설명 정확하지 않았는데 이제 혈액을 만들 수 있는 세포라고 알고 있어요. 조혈모 세포가. 그거가 뭐 부족하신 분들한테 제가 이 샘플을 뽑아가면 일치할 때 제가 이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골수 척추를 뚫어가지고 드릴로 뚫어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못 떠보는데 그냥 정문에서 막 그거 하고 있는 거 유니세프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있길래 그냥 했어요. 그냥 사인하고 피부하고 그냥 끝났어요. 근데 그때도 계기가 됐고 화면도 계기가 돼가지고 그런 어떤 내가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걸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남들이 어떤 내가 행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는다는 게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진정성 있는 욕구 충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얘기 듣다가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으시라서 이제 짧게 예, 해드리고 그럼 제가 한번 말로 진정성 있는 욕구를 추구하는 거 중요하죠. 네, 저는 욕구를 충족해 나가는 과정 또한 진정성이 갖춰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세계에서 인정받는 과학자가 되어 부대를 순양하겠다. 그리고 나의 지식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지금보다 윤택하게 만들어보겠다.
이러한 욕구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욕구를 추구해나가는 과정에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사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죠. 대한민국을 생명국악의 정상에 올려두고 싶었고 또 배아준 세포를 이용해서 난치병 환자들을 구원하고 싶은 박사의 마음은 참 따뜻했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그 욕심이 너무 지나쳤던 나머지 남을 속이는 부정한 방법을 박사는 선택을 했죠. 논문 조작이라는 진정성이 결여된 축구로 사람들과 불필요한 긴장을 형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제가 얻은 교훈은 욕구 그 자체에 대한 진정성이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걸 추구해내가는 과정 또한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 좀 제가요. 저는 제가 진정성이 결여된 충족을 했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늦은 밤까지 랩실에서 노래하는 날이 연습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늦게까지 하다 보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만두고 술 먹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힘들어서 그러면 옆에서 과제에 집중해서 잘하고 있는 친구한테 꼬시기도 하고 계속 말도 걸고 방해를 해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단순히 제가 과제를 그만하고 놀러 나가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려고 한 건데 친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친구와 상호 협동되는 것도 아니고 이기적으로 제 생각만 친구의 생각을 하지 않고 저의 욕구 충족만을 하려고 하면서 피해를 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저도 집중하고 있을 때 친구가 방해를 하면 흐름도 끊기고 해서 좀 그랬는데 다음엔 좀 진정성을 잃지 않으면서 저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친구분이 이제 좀 네. 됐어요. 다 준비됐어요? 1분 내로 이번 욕구 STM 진행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제가 잠이 정말 많은데 시험 기간만 되면은 이제 자고 싶고 놀리세요. 그냥 정신이 자고 싶고 잘까 말까 하는 기로에서 맨날 엄청 고민을 하거든요. 잠깐 들을까? 네, 맞아요. 뭘 하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수업 시간에 ST 할 때 그냥 계속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사업사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시겠어요? 마무리 저기 우리가는 네. 제 선택 좀더 신중하게. 잘안 돼요. 저는 제 욕구를 따라서 많은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1학년 때 제수술을 해가지고 학교 왔기 때문에 1학년 때 많이 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공부 많이 하고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수업도 친구들이랑 진짜 안 들어가고 학교 끝나면 또 친구들이랑 같이 방 치고 놀고 하루를 거의 한 달 내내 그렇게 보냈는데 하나에서 그래서 부모님이 되게 많이 속상해하셨고 그러면 집에서 하시기를 하시기냐 그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제가 다시 생각해보면 이렇게 노는 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부분에 빠져 있었던 것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많이 안 좋았던
자기의 부족함과 동시에 타인에 대한 배려와 결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어떤 욕구와 욕구의 투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욕구는 절대 나쁜 게 아니다. 그리고 욕구를 실현을 할 때 진정성을 가지고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만 욕구를 실현한다면 모두에게 발전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